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짧은 제 생각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를 찾아라, 최고의 찾아라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많으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그 전문가를 찾고 그 전문가의 최고를 찾아라는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최고라는 것에는 그 지옥 끝까지 경험한 그것이 포함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옥 끝까지, 예를 들어서 검찰의 부패 실상,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모든 사건을 하는지, 한국 사회라는 곳에서 판사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과서, 논문, 이건 기본이고, 이게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지금 논문, 교과서, 이런 이론적인 거는 기본이고, 미국 판례, 50개 주 판례, 연방 판례 뒤지는 건 기본인데, 이유법도 거기에 더하여 최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고라는 것을 뜻을 한번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최고라는 것은 지옥 끝까지, 그냥 경험이 아니고, 그냥 실무가 아니고, 그냥 대충 몇 건 사건을 한 게 아니고, 지옥 끝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 하드 케이스, 이지 케이스가 아니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지옥 끝까지 가본,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사들 중에서도 저 지방법원에 있는 어떤 판사 이런 게 아니고, 서울 고등법원 수준, 서울 대법원, 아니면 헌재 판례, 이런 것 중에서의 비리, 어떻게 증거 관련돼서 증거법 과정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절차적, 과정적, 증거법적인 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실체적인 결론은 이런 과정적, 증거법적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하나, 진술 하나, 명제 하나, 서류 하나, 이것을 조작하고 위조하고 여기서 거짓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옥 끝까지 가본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저기 원웨이 파트너스가 뭐 정관예우고 한국의 정관예우가 발달한 것도 똑같은 원리인데, 그걸 떠나서 어떠한 영역에서 최고를 찾을 때는 지옥 끝까지 갔다 온 사람을 찾아라. 그 지옥 끝까지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건지.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경찰 보고서 중에서 보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이 돼 있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CCTV 4명 뭔가 옮기는 것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딱 하나예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밖에 없고, 압수수색 영장할 수 있는 것은 검사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검사만 헌법상 영장 청구 유일한 헌법기관. 그렇기 때문에 검사만, 즉 여기선 검사가 이미 개입되어 있는 거고, 시신을 부검할 때도 당연히 검사가 검증영장에 대해서 당연히 검사만 청구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긴급할 경우에는 경찰에다가 나중에라도 사후에도 검사가 영장 청구는 사후에 관련돼 가지고 일단 해놓고,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검사가 영장 청구 자체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검사입니다. 이걸 아직도 경찰은 못 바꾸고 있고 입법자가 못 바꾸고 있죠.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시신 부검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다. 어떤 검사가 어떻게 영장 청구했고 어떻게 부검을 나중에 검사 확인했는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고, 오늘은 저도 논란, 즉 그런 부검에 관련된 것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4명, 뭔가 옮기는 4명, 여기에 관해서 영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영장 종류 하나, 형사소송법상 영장 하나. 형사소송법 영장이라는 것은 죄명을 특정해야 되고 모든 걸 특정해야 됩니다. 죄명이 그 뭐였을까요?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때. 죄명이라는 건 범죄가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신청을 했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는 이 검사가 좀 드러나지 않죠. 이런 사실 자체가 살짝만 넣어놨죠, 저렇게 두 줄로. 범죄 혐의로 일단은 특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렇게 4명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인데, 그래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나와서 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그 CCTV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택시 관련된 이런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강제 수사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누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임의적으로 누구 그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는 자체를. 따라서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만을 위해서 별도의 뭔가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말고는 영장이 없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헌법에 있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렇게 4명도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일단 확인을 한 거죠. 긴급하니까. 그랬는데 A는 아무 영장을 신청 안 하고, 수사도
내사 종결이라고 했죠. 내사만 한 겁니다. 수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수사한 거 아니냐. 수사를 발표하고 수사했습니다. 막 발표하고 난리가 났죠. 수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사 종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체면 조사를 받은 거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거부했어도 그냥 넘어간 거고, 더 이상 이걸 거부하네? 이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따라서 그럼 체면 수사는 뭐였냐? 그거는 실종자에게도 합니다. 실종자일 때도 합니다. 행정경찰이 있고 사법경찰이 또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이 핵심이고, 행정경찰은 어마어마한 법률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냥 행정국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행정적 조치로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이 모든 인권 수호와 헌법 수호의 핵심 뭐다? 사법입니다. 사법, 여러분. 그 사법의 핵심 뭐다?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것을 다 지우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차 종결권의 의미를 부여하고 검사를 지우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도 나왔었다. 그럼에도 A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저 4명은 국민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한 거고. 충격입니다, 충격.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공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공개하고 국민을 위해서 공개한 건데, 이 채널 자체는 감사를 하는데 이 국민 보라고 이분이 공개한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공개하신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굴렀어요. 막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막 부사입니다, 여러분. 막. 쉽게 말해서 굴은 그 어떤 과정과 경위와 그 정도가 그 전체적인 그 문맥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하게, 현저하게 막 굴렀어요. 막 굴렀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것이라는 국민의 그 분노가 여기 나오죠. 그걸 끌고 아무리 경울이 바빠도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배운 지성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교육해야 되고 똑바로 배워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따라서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냐고 막 굴렀어요. 연결되는 겁니다. 문장, 명제, 장면, 모든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끌어 올리느냐고. 막 굴렀다는 얘기는 심하게 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굴렀다라는 게 둥글둥글도 굴렀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한 번에 팍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둥글둥글 굴러가는 것처럼 그 아래에서 실험을 했지만, 둥글둥글 굴러가지 않고 심하게 치명적으로 땅에 떨어진 뒤에 세게 위에서 밀어서 그 다음에 한두 번 탁 구른 다음에 멈출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가지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밀렸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지에서도 밀려도 반무의식 아니면 의식을 정확히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을 뒤에서 세게 밀면 평지에서 다칩니다. 근데 여긴 평지가 아니라 40도 비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도 비탈. 여기서 세게 밀린 거예요. 세게 밀려서 반동으로 뒤에서 밀려날 정도로 다 확인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세게 밀려가지고 떨어졌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띵굴띵굴 굴르고 아닐 수도 있다. 바로 떨어져가지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생생한 목소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생한 직접적 증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방금 아버님이 이제 337도 전화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37도 전화로 물어봤다. 네, 이제 계속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걸터져 있었다. 이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아버님이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그 아버지 아닐까, A 아버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걸터져 있었다.
걸쳐져 있었던 거 계속 나오고 있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애매한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걸쳐져 있었다. 도대체 이 두 대화에서 설명을 한 그곳이 어딜까? 네, 아버님이 이 두 대화에서 두 녹취에서 설명된 그곳은 어딜까? 그곳은 이 사건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도 다 알고 말씀하신 거죠. 거긴 다른 언덕이 두세 개 언덕이 없어요, 여러분. 언덕이 딱 하나입니다. 밀린 자리에 바로 언덕이 딱 하나예요. 밀린 지점, 특정 지점, 굉장히 좁은 지점, 거기에 바로 앞에 언덕. 연상을 하시고 추론을 하실 때 그러면 막 굴렀어요, 끌어올렸어요, 거기 걸쳐져 있어. 그러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걸쳐졌다는 것은 평지에 누웠다, 평지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느낌 이슈가 이걸 평지라고 말을 해놓고 영상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올렸다, 3, 3일 부정하면서 평지로 넘어진 거다, 추락이 아니다. 느낌 이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3, 3일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머지 100개가 전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진실이 중요하고 왜 명제에 목숨을 거는지 이제 되시겠죠? 오른손 써니가 이렇게 막 엄청난 영상을 열정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열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당도 아니 정체지도 사람을 죽일 때 히틀러도 칼 차고, 일본 군국주의가 사람을 죽일 때도 칼 2개 차고, 열정적인 거는 누구나 다 악마도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이다, 진정성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범도 열정적이고 A도 열정적입니다. 방어할 때는 열정적, 진정성,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그 지점의 언덕은 딱 하나. 막 굴렀어요. 그 다음에 걸쳐져 있었다. 걸쳐져 있다라는 표현은 평지랑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걸쳐져 있었다. 그래서 땡글땡글 구르지 않을 가능성도 나왔는데 그건 더 조사해 봐야 되고, 3, 3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녹취록 2개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걸쳐져 있었다. 저도 처음 그날도 제가 들었는데 애매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좀 들리죠. 이후에도 계속 들립니다. 걸쳐져 있었다. 걸쳐져 있었다. 아버님도 직접 그걸 말씀하신 거, 공개하신 자체가 그 걸쳐져 있었다는 걸 식별, 인식적으로 귀로 듣고 인식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식별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녹취로, 그래서 막 굴렀어요. 막이라는 부사.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것만 갖고도 모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가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녹취록을 아버님이 이제 이걸 공개하셨기 때문에 공개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주목을 해달라 하시는 취지시고, 제가 주목을 해서 오늘 보니까 걸쳐져 있었다. 저도 처음 듣는 녹취록이죠. 걸쳐져 있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전에 했던 막 굴렀어요, 그거를 끌어올리느냐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